톡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7월도 가고 8월이 오고 있습니다. 한국 같으면은요 7월 말 8월 초에 굉장히 휴가를 많이 떠나는데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뭐 어떤 휴가철이 정해져 있진 않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방학을 이용해서 휴가를 가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나 가고 싶을 때 나간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휴가철이 되고 먼 길을 운전해서 갈 일이 자주 생길 때 정말 반갑지 않은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인데요. 아무래도 날이 덥다 보니까 나른한 가운데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그렇지만 이런 일을 또 막기도 어려워요.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곁에 있으신 분 오늘 모셨습니다. 우리들 척추신경 한방의료원의 박형준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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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그 서두부터 교통사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카이로프랙틱과 교통사고는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서 먼저 소개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카이로 갔다 왔어, 뭐 카이로 가야 돼 이렇게 줄여서 말을 하는 도대체 카이로의 뜻은 무엇이에요? 네, 원칙적으로 카이로프랙틱이라는 게 이제 그리스 어원에서 시작이 된 거죠. 네, 카이로라는 말 자체가 이 손이라는 뜻이고요. 손이에요? 네, 손. 척추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프랙틱 했던 게 이제 프랙티스한다, 실천한다, 그러니까 손으로 실행한다 해서 카이로프랙틱이 된 거죠.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척추 치료, 척추신경 그렇죠. 치료라고 돼 카이로프랙틱이라는 있어서 말 자체가 한국어로는 변형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한국말로 변형하다 보니까 손으로 하는 척추를 만져서 교정한다는 의미에서 척추 교정 전문이라고 그건 저희 한국식으로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한 거죠. 네. 실적으로 한 1890년대 뒤쪽에 이게 이제 그 닥터 팔머라는 그 시조 처음 시작하신 시조님. 그렇죠. 시조님이죠. 네. 원래 아버지 팔머, 아들 팔머에서 이제 아버지가 시작을 해서 디디 팔머라는 분이 시작을 했다가 아드님이 이제 이걸 정식 학문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아이오와 주에 이제 팔머 칼리지 오브 카이로프랙틱이라는 데 학교를 먼저 설립을 시작을 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된 거죠. 지금은 제 기억으로 한 18개 학교가 있고요, 미국에. 전국에. 네, 전국에. 거기서 이제 4년을 바탕으로 학부와 그다음에 4년의 그 카이로프랙틱 그 포스트그레드 그 닥터 디그리 프로그램을 해서 한 8년 만에 졸업을 하고. 꽤 오래 공부하네요. 네, 근데 저희가 그 일반 의사하고 틀린 점이 뭐냐면 공부하는 거에서는 틀린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방사선학이나 해부학은 저희가 더 많이 배워요. 단 저희는 이제 수술과 어떤 주사요법과 시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레지던시 그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죠. 3년이 거기서 줄어드는 거죠. 11년 대신 8년. 네. 근데 지금 손으로 하는 치료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손이 좀 예민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옛날 학교 다니면서 저는 그 지금이야 이제 인터넷이 이제 많이 발달된 세대여서 옛날에 벨사우스 그 큰 AT&T 그 전화번호부요? 옐로 페이지. 네. 거기다가 머리카락 떼어서 놓고 한 장 덮고 만지고 그 연습까지 할 정도였었어요. 네. 그래서 특히나 저희는 이 손끝의 감각이 아마 다른 분들보다는 굉장히 더 예민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물론 이제 뭐 막 졸업을 해서 이제 얼마 되지 않은 분은 하겠으나 예를 들면 한 20년 저 했으니까 20년 동안 벌써 한 십수만 번의 환자님을 만져본 결과 아마 손끝은 조금 약간의 경지에 올라 있지 않을까 할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카이로라는 뜻이 당연히 척추일 거다라는 무식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가 아니다, 손이다 하고 나니까 그럼 정말 손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손이 제일 저희한테는 생명이죠. 그리고 이제 예민한 게 있어야 굉장히 치료를 디테일하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카이로프랙틱이라고 얘기를 우리가 많이는 하지만 실제로 왜 카이로프랙틱을 가야 되는 사고가 나기 전에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perception,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하나의 고정관념. 그 고정관념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 건데 그리고 이제 제가 99년도에 졸업을 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카이로프랙터들이 많이 산출되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이제 초창기 멤버라고 보시면 되고. 조지아의 초창기 멤버. 그렇죠. 위로 한 3명, 밑으로 한 40명. 저 그때 여기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점점 나오면서 사람들의 어떤 그 아이 캐칭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카이로프랙터를 접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를 하다 보니까 가장 법적으로 효과적인 어떤 법적인 그 커버를 받을 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카이로프랙틱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마케팅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교통사고 하면 카이로프랙틱이라는 그런 어떤 고정적인 관념이 생긴 거죠. 실적으로는 교통사고는 저희 하는 학문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다른 거는 뭘 하세요? 실질적으로 어떤 면역성 항진이 가장 커다란 거고요. 면역? 네. 그 다음에 이제 예방학적인 측면에서 가장 많이들 아시는 척추 디스크를 예방하는 네. 요통과 두통과 그 다음에 경추통, 목 아픈 거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저는 사실은 학문이죠. 굉장히 의외의 대답을 지금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카이로프랙틱 그러면 사고가 나거나 아프거나 이미 어떤 진행이 된 상태에서 뭐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어깨야, 아이고 목이야 할 때 찾아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면역과 예방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의외로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아니 면역이면 예방주사, 뭐 아니면 뭐 건강한 음식,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어떻게 카이로프랙틱이 면역이야, 예방이야 이러실 것 같아요. 사람 몸이 갖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역학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뼈로 감싸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뇌는 두개골에 의해서 감싸 있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그 뇌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신경다발을 척수라고 표현을 하죠. 그 척수가 이제 척추라는 뼈관을 통해서 내려올 때 척추란 뼈가 척수를 감싸주는 거죠. 그리고 또 안에 내장들이 중요하다 싶으니까 12개의 쌍으로 갈빗대로 네. 그걸 감싸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한 부위를 감싸는 그 부분을 뼈로 감싼 부분을 가장 중요하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네. 그 내려오는 신경의 어떤 관로가 바로 척추죠. 그렇죠. 그래서 척추로 나오는 오장육부로 갈 수 있는 모든 신경의 어떤 원활성이 둔화되거나 장애를 받을 때 어떤 장기적인 어떤 장기 안에서 어떤 그 기능성의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인 게 끝내는 기능성을 좌우한다. 그래서 옛날에도 척추가 건강하면 온몸이 건강하다. 라는 그런 이론이 이제 생긴 게 되겠죠. 대부분은 척추가 내 몸을 지탱하는 그냥 어떤 기둥 같은 역할에 저희는 사실 더 많은 무게를 두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더욱 중요한 건 척추가 감싸고 있는 온몸으로 통하게 되는 신경이다. 그래서 그 신경이 자리를 잘 잡고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척추가 바로 서야 되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충분히 예방과 면역 기능이 될 수 있는 거다.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천의 얼굴을 갖고 있죠. 네. 10명, 100명, 1000명의 얼굴 다 틀리듯이 그렇죠. 손가락의 지문도 틀리고 안구도 틀리고 여러 가지가 다 틀리지만 네. 척추의 모양새는 똑같아요. 생긴 구조적인 거는 생김새는. 그러니까 단 뭐 사이즈, 그렇죠. 크기와 높이와 넓이와 두께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사람이 갖고 있는 경추는 7개, 등에 갖고 있는 중추는 12개, 허리는 5개. 그죠? 하나 없거나 더하거나 그런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거나 하나가 없는 분들은 있어요. 근데 지극히 드물죠. 몇천 명에 하나 정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떤 기능성을 발휘하지 못하지는 않지만 네. 100% 갖고 있어야 될 만큼의 숫자를 못 갖게 되면 기능성을 불편하시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허리뼈가 하나 더 있으시거나 없으신 분들이 네. 요통이 발병할 수 있는 확률성은 높아지는 거죠. 지금 아까 예방 차원에서도 충분히 척추 교정 카이로프랙터가 이제 카이로프랙틱이 네. 기능을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아무데도 안 아픈데 그냥 나는 좀 허리가 아픈 걸 예방하려고 갈래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거의 없죠. 아니 네. 보기는 봤어요. 진짜요? 제가 20년 동안 보기는 봤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10명의 바보 중에 한 사람이 정상이면 이 한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와. 그렇죠. 그렇죠? 한눈 그 얘기 그런 많이 식으로 하죠. 네. 어떻게 보면 그분이 어쩌면 정상이 아닐 수도 있을 정도의 숫자로 그 정도로 드문 분들이죠. 하지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는 있죠. 그러니까 건강적인 어떤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 그래서 이제 옛날 뭐 한 5년 전까지는 계속 저기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종속해 있던 그 청년회의소 네. 조지아 JCI라고 네네. 한국 청년회의소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건강검진을 해드리면 이제 많이들 와서 이제 주로 이제 그런 분들이 주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오시죠. 네.
제가 사실 박형준 원장 선생님을 처음 뵀어요. 저도 조지아에서 96년부터 살았으니까 이제 뭐 꽤 살았는데 제가 갈 일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20년 되셨다고 그러고 뭐 학교를 언제 졸업하셨다고 그래서 그냥 나이를 유추만 하고 있는데 제가 유추한 나이에 비해서 주름이 없으시거든요. 근데 목에 주름이 없으세요. 글쎄요, 이거는 대부분 얼굴 주름은 어떻게 할 수 있다. 뭐 네. 이제 시술적인 방법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목 주름은 정말 나이를 얘기한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방 면역 얘기를 하시니까 혹시 이 목주름 없는 것도 늘 이렇게 좀 카이로프랙틱을 받으셔서 그런가? 글쎄 그거는 제가 정의할 수는 없겠고요. 되게 젊어 보이시잖아요. 뭐 여자분들도 어떤 분들은 되게 젊은데 목이 주름이 많으신 맞아요, 분들도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어떤 유전적인 거가 그것도 제가 감사하는 게 뭐냐면 아직 흰머리가 없어요. 아 이게 지금 본인 머리세요, 그냥? 네, 그냥 염색한 줄 알았어요. 그냥 여름이라서 그냥 제가 운동을 하고 이제 태닝을 좀 하다 보니까 너무 검해서 여름에 약간 살짝 갈색으로 그냥 염색을 하는 것뿐이지 아직은 어쩌다가 새치가 하나씩 생길까 말까. 그럼 뭐 부모님한테 감사드려야죠. 근데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실제 지금 아까 면역 예방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네네. 카이로프랙틱이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그걸 누군가가 만약에 해주시고 이걸 꾸준히 받으시면 좀 이런 이 포스처 우리 몸을 유지를 정상적으로 태어난 대로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되게 운이 좋게 네.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른 닥터들하고 같이 이제 병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항상 네. 이제 교정을 받아왔죠. 그렇지. 하고, 네, 그렇게 하고 네. 그래서 그 때문에 뭐 특별하게 정말 날 잡고 들어 누워서 감기 한번 몸살 걸려본 적이 거의 없어요. 뭐 몇 년에 한 번 maybe 네. 그거 이상.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물론 뭐 저에 대한 얘기니까 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까만. 네. 제가 이제 17살 먹은 딸이 하나 있고 네. 15살 먹은 아들이 있어요. 네. 왔는데 그 애들이 아직까지 이어 인펙션 한 번을 걸려본 적이 없어요. 그 정말 아니 사람들한테 하나라면 그러니까. 네네네. Maybe. 네. 혹시나. 네. 근데 둘 다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엄마 몸에서 애들이 나오는 그 날부터 교정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계속 그러니까 교정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그쵸. 계속 보존을 하신 거네요. 보존이 아니라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린 애들한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국민학교 세대지만 학교 다닐 때 옛날에 묘목을 했죠. 네. 나무 심잖아요. 네. 묘목함과 동시에 꼭 받쳐 꽂아주는 게 하나 있죠. 옆에 같이 자라라고. 그렇죠.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자라는 부목이죠. 그 나무가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저희 카이로프랙틱이 어린 애들한테 해주는 역할. 곧장 제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야 그러면은 이제 다리도 뭐 오다리가 아니고 저렇게 똑바로 되고 척추도 곧게 쓰면 키가 좀 커 그렇죠. 보이는. 키가 확실히 커지죠. 그러면 따님이 키가 173입니다. 너무 크다. 좀 크죠. 우와. 아니, 물론 진짜 가장 알았어야 중요한 건 되는데. 유전적인 게 일단 기본적인 그렇죠. 바탕이 되지만 그렇죠. 또 다른 거는 또 성장은 영양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아요. 잘 먹으면 잘 커요. 특히 요즘 애들. 그죠? 그렇죠. 거기에 또 이제 그런 얘기가 되면 굉장히 이게 이제 이 턱쇼가 길어지지만 이 영양이 또 문제가 많아요. 네. 아시다시피 요즘 얘기하는 성장 호르몬 네. 그 야채 뭐 재배 잘하려고 그다음에 소는 더 근육 덩어리 네. 커지라고 살 많이 찌라고 주사 놓고 성장 호르몬 그 성장 호르몬이 끝내는 사람 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커지죠. 여기서 멈출 거예요. 왜냐면은 광고 나와야 되니까. 자, 광고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모아모아톡. 오늘은 우리들 척추신경 및 한방의료원의 박형준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고 나가기 전에 전반에서 사실 중요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뭐 흐지부지 됐어요. 광고 나오느라고. 뭐였냐면요. 척추를 바로 세우면 키를 키울 수 있다. 예방 차원, 뭐 면역 차원 다 좋은데 키 하면 정말 솔깃합니다. 저는 근데 그거 믿거든요. 이 뼈를 바로 세우면 키가 커진다 이거 믿거든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도 교정을 받으시면 키가 커진다고 그러세요. 그렇죠. 그렇다고 없던 키가 자라는 건 아니지만 내 원래 키를 맞아요. 보존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점점 앞으로 수거지는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50세 넘고 폐경증하면 골다공증에서 네. 뼈가 거진 1년에 1cm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1, 2cm는 기본이고 그렇죠. 3, 4cm까지 줄어든다라고 그렇죠.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척추 교정을 네. 받아주시면은 일단은 굽어지는 현상부터 잡아주고 네. 모든 게 펴주. 다 굽어지는 증상 때문에 또 나중에 어떤 디스크적인 문제가 오고. 그러니까 A, B, C로 가는 거죠. 하나가 시작되면 그 다음에 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어떤 구조적인 자세와 네, 네. 변형이 오기 시작을 하면 네. 그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디스크가 뭐 터졌다, 삐졌다, 걸렸다 이런 식의 이제 한국식의 어떤 그런 발병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각하요. 그렇죠. 나이라고 계산을 하시면 50대가 넘어가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해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네, 그게 아니시기를 네, 그러니까요. 저도 바랍니다. 자, 이제 그렇지만 카이로프랙틱 하면 교통사고를 빼놓을 수 없다. 그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왜 교통사고가 나면 찢어지고 뭐 이런 게 아닌 이상은 꼭 카이로프랙틱을 가게 왜냐하면 되나요?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사고가 아니라 네.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겉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차라리 찢어지면 네. 그냥 꼬매면 되지만 네. 몸 안에서 척추 주변에서 근육과 인대의 어떤 손상을 입는 거에 관계된 걸 찾아낼 수 있는 건 저희 학문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심하게 찢어진 경우는 MRI 촬영해서 알아낼 수도 있고 그 네네. 정도가 되면 수술을 해야 될 거고 그 네. 이전 단계라면 저희가 찾아내서 저희가 치료하고 그다음에 그 치료한 걸 토대로 예를 들어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피해 보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병적인 기록들을 네. 만들 수 있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물론 어떤 분들은 뭐 물리치료사는 말씀대로 그냥 치료사예요. 네. 물론 요즘에 이제 학문이 많이 발달돼서 이제 뭐 닥터 디그리를 주는 치료사도 있긴 하나 보통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은 치료사. 그러니까 저희가 처방을 내는 거죠. 정식적인 닥터의 디그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치료사와 닥터의 차이점은 진단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네. 그러니까 제 소견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제 소견을 가지고 자 가서 물리치료 받으세요 하고 제가 이제 처방을 낼 수는 있어도 그분들은 그 자기 자신에서 진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치료보다는 저희한테 카이로프랙틱이라는 어떤 닥터적인 학문이 더 훨씬 더 실질적으로 치료 어떤 방향을 잡는 데서는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소개를 할 때 척추신경 및 한방의료원이라고 소개를 지금 하게 되는데 한의사는 아니시잖아요. 네, 한의사는 아니고 네. 어떤 그 통합적인 진료 의미에서 네. 한방이 자연적인 어떤 치료나 네. 저희하고 굉장히 상응하죠. 아, 카이로프랙틱도 사실 신경의 자연적- 흐름과 그죠? 척추적인 어떤 신경적인 흐름과 또 소위 말하자면 한방에서 얘기하는 어떤 에너지, 기의 흐름이 굉장히 상통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한 15년 정도 이거를 그러니까 조지아에서 처음 통합진료원을 시작을 했는데요. 한방하고 카이로프랙틱을 네. 병합한.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단순한 카이로프랙틱 치료 하나보다는 같은 지붕 아래서 한방을 같이 병합을 하니까 확실히 치료 기간이 짧아지더라고요. 빨리 낫고 빨리 가서. 돈은 더 많이 들잖아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러나 뭐 투퍼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디스카운트는 되겠죠. 섞이니까. 사실 저는 뭐 침을 맞고 뜸을 뜨고 하는 거를 굉장히 믿어요. 효과를 실제로 잘 보고 심지어 이제 제 지인이 한의사신데 그분이 뭐 약발을 잘 받는다, 침발을 잘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한방과 이 카이로프랙이 사실 굉장히 분리돼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두 개가 자연치료. 자연치료. 지극히 서양적인 동양의학적으로 보시면은 아마 카이로프랙틱이 굉장히 쉽게 이해가 가실 그러니까 거예요. 왜냐면은 카이로프랙틱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생겨난 학문이고 그 네. 의술인데 동양의 한방과 사실 굉장히 비슷한 맥락이 네, 있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병합 통합 치료를 하니까 훨씬 효과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보통 카이로프랙틱은 우리가 그냥 정말로 교통사고가 나거나 정말 허리를 삐거나 뭐 정말 목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할 때 가게 되는데 아까 예방이나 면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여쭤보는데 어떤 사람들이 카이로프랙틱을 별로 안 아파도 가면 좋을까요? 예방적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비타민을 드시는 이유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과연 내가 내 척추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30대, 40대 과연 척추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없을까? 똑같습니다. 치과에 가셔서
덴탈 검진 한번 받으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과연 썩어가는 데가 있는가 없는가, 치신경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보시면은 저희가 검진하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 자리에서. 마치 덴탈 엑스트랙션은 빠르지는 않지만 네네네. 좀 시간이 걸리지만 네. 보시면은 정확히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없다, 아니면 괜찮다. 그런 모든 걸 다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면역적인 항목은 네. 실질적으로 내 척추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면역적인 거에 관계된 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서서히 다가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맞아요. 썩어서 치과에 아프기 전까지는 네, 모르는 네. 그거를 막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도 못했던 거를 오늘 사실 많이 깨닫고 있어요. 제가 모아모아턱 하면서 엄청 유식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잠깐 지나가듯이 얘기했는데 박형준 선생님이 20년을 조지아에서 한 자리에서 프랙티스를 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사실 한 20년이 넘게 살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같이 하셨던 분 서너 분이 아직도 조지아에 계신다. 계시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20주년이라는 게 본인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까지 이 생활을 하게 될지는 저는 전혀 기억을 못한 상태로 유학을 왔으니까 92년도에 도미에서 유학생으로 와서 네네. 공부를 하고 99년도 졸업을 하고 2000년도 7월 31일 날가 내일이죠. 네, 내일 라이센스를 따서 내일이 이제 19년. 아니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서는 벌써 지난. 그렇죠. 네, 그렇게 네. 되는 거죠. 20년이 됐는데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게 제일 감사한 건 물론 이제 부모님한테 감사하고요.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저를 그래도 그동안 믿고 이렇게 계속해서 소개시켜 주시고 찾아오신 우리 아틀란타 동포 여러분한테 제일 감사드리는 거죠.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사실. 잘 나가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20년간 한 자리에서 그렇게 잘 나갈 수 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걸 더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떴다 이런 스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20년이 되시면서 약간 감사의 인사 행사를 토요일, 그러니까 네, 이제 이번 주 방송이 토요일에. 나가는 다음 날 한다 알고 있어요. 네네. 그냥 아시는 지인들. 네. 아무나 가도 돼요? 많이 아시는 분들 위주로 좀 했어요. 오랫동안 아신 분들. 네, 네. 그때 보면 저 20년 동안 지금 병원에 오신 환자분들 제가 초대했어요. 아직까지 오시는 분이 있어요. 네. 오. 지극히 저에 대한 극성 팬 그런 개념은 아니고. 네. 도움이 된다 이러니까 가죠. 무슨 일이 생기시면 그렇다고 해서 20년 계속 오신 건 아니죠. 그쵸, 당연히. 그쵸. 아플 네. 때마다. 그럴 때마다 오셔서 받고 또 그러다 몇 년 안 나타나셔.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그러다 또 조금 이상해지니까 어느 정도 치료를 받으시다 보면 그렇다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카로프랙틱 교정 받으면 평생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치 마사지 받으면 중독돼.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있겠죠. 너무 시원해. 아팠던 게 없어졌어. 그러니까 좋아. 그러나 이제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는가 동시에 내가 내 몸에 보내는 신호를 듣기 시작을 하게 되죠. 이제 오늘쯤 박 원장한테 한번 가야 되겠다. 네,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화가 미리 오죠. 그러면 그때 와서 또 보고, 그러면 또 한 달 또 오케이. 그러니까 처음에만 일정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코렉티브 케어라고 이제 제대로 맞춰서 고쳐야 되는 그 페이지가 있고 그다음에 그걸 유지하는 그 때가 따로 있고 그다음서부터는 자기가 자기 혼자 스스로 관리하는 기간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때 오시는 분들. 지금 20년 동안 이제 교민사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사실은 굉장히 고가의 장비를 들여놨다. 그게 감사랑 무슨 상관이야 이랬는데 사실은 오시는 손님들 환자분들한테 엄청난 도움을 주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된다는 거더라고요. 네, 어떤 장비예요? 두 가지 장비를 지금 실적으로 하나의 장비는 원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실용화를 시키지 못해서 근데 요번에 이제 다시 업그레이드하는 바람에 1초에 30방의 엑스레이를 찍어내는 고성능의 그렇다고 해서 방사선이 많은 건 아니에요. 방사선은 오히려 적죠.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내는 기관인데 그게 이제 인대와 근육의 손상을 찾아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죠. 많은 법적인 공방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왜냐 보험회사 예를 들면
가해자 쪽의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든지 피해자 매우 싫어하겠죠. 보상을 안 해주려고 하죠. 그거로 인한 어떤 법적인 것 때문에 굉장히 제가 많은 그 학회나 이런 데 이제 다니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끝내는 업그레이드가 제대로 돼서 이제 조만간에 이제 광고도 나가겠지만 네. 한두 달 안에 이제 네. 런치를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요즘에 부상하고 급상승돼 있는 어떤 그런 굉장히 중요한 거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잊혀 지나가는 뇌진탕이죠. 소위 말하자면 지나가다 대리석 바닥에 내가 넘어졌다고 생각할게요. 자, 겉으로 봤을 때는 멍만 살짝 죽고 표시 안 날 수 있지만 그러나 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 찾아낼 수 있는 기능성 있는 기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FDA에서 클리어된 어떤 그런 기계를 네. 들여서 교통사고도 단순하게 차가 깨지면서 목과 허리가 다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뒷머리판이 머리 헤드레스트 그 뒤에 머리 그 판에 부딪혀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거를 찾아낼 수 있는 거. 물론 찾아낸다고 해서 제가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만. 진단, 정확한 진단이 정확한 치료의 방법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TBI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Traumatic Brain Injury라고 표현하죠. 한국말로 얘기하면 뇌진탕. 그렇게 하고 동영상 SUA는 인대 리그먼 렉시티라고 영어를 표현하지만 그게 이제 인대의 늘어짐 현상이죠. 한 번 늘어진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성분들 임신하고 살 터진 거 평생 그 터진 살은 다시 붙지 못해요. 슬퍼요. 네, 슬프죠. 네, 똑같습니다. 목에 있는 목석 척추 주위에 붙어 있는 인대들도 한 번 늘어나면 평생 다시 원위치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특히 어떤 피해적인 상황이 발생됐을 때. 네. 이야, 정말 오늘 뭐 지식 뿜뿜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감사의 마음이 이렇게 전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오늘 함께 하신 박형준 원장쌤께 감사드리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의 지식을 쌓아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가끔 나오셔서 이렇게 저희한테 좋은 소식 그리고 유용한 정보를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초대해 주시면 언제든지 응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